안녕하십니까, 최진보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 9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9강에서 배우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스마트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마트 태그는 아까 강의에서도,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사용자에게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그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 적절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 쭉 나오는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여넣기를 했을 때 스마트 태그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붙여넣기를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제공이 됩니다. 원본 서식을 유지하겠느냐, 주변 서식에 맞추겠느냐, 값 및 숫자 서식을 복사를 하겠느냐, 붙여넣기를 하겠느냐, 원본 열 너비를 유지를 하겠느냐, 서식만 붙여넣기를 하겠느냐, 또는 셀 연결을 하겠느냐 등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 사용자가 붙여넣기를 한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삽입 옵션. 삽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스마트 태그의 옵션입니다. 첫 번째, 왼쪽과 같은 서식을 적용하겠느냐, 오른쪽과 같은 서식을 적용하겠느냐, 아니면 서식을 지우겠느냐 등의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다음,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옵션. 숫자일 경우에는 셀 복사를 할 것이냐. 자, 1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은 셀 복사를 선택을 하시면은 계속 1111. 자, 이거 했죠. 연속 데이터를 채우겠느냐. 1, 2, 3, 4, 5, 6, 7 나가겠느냐. 서식만 넣겠느냐. 서식 없이 채우겠느냐. 이러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 문자일 경우에는 셀을 복사할 것이냐. 서식만 채울 것이냐. 서식 없이 채울 것이냐, 이러한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류 검사. 오류가 났을 때,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목록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황에 맞게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행열 숨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할 때 화면이 좌측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너무 문서가 길거나 또는 수직으로 아래 위로 너무 길 때는 필요 없는, 내가 지금 작업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숨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동할 때 빨리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작업 시 불필요한 행 또는 열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숨기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떨어진 행 또는 열을 선택을 한 후에, 자, 굳이 떨어진 행 또는 열만 숨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 하나, 열 하나도 숨길 수 있고 붙어있는 행 또는 열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자, 먼저 선택을 한 후에 메뉴에 서식, 행 또는 열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안에 숨기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겨진 행 또는 열을 나타내는 방법. 숨겨진 행 또는 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숨겨진 행 또는 열의 이웃한 행 또는 열을 선택을 한다. 자, 왜냐, 원래는 어떤 작업을 하려면은 대상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현재는 대상이 숨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A열이 있고 B열이 있고 C열이 있는데 B열을 숨겼다. 그러면은 A열하고 C열을 먼저 영역을 잡고 나서 열을 선택한 후 서식, 행 또는 열, 숨기기의 취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숨겨져 있던, 숨게 되면은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된 숨어있던 열 또는 행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참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위치한 셀의 값을 또는 수식을 기타 등등 다른 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쓴다. 그게 참조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셀을 가져다가 다른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쓸 때 상대 참조라는 게 있고 절대 참조라는 게 있고 뒤에 보시면은 혼합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대 참조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바뀐다. 자,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상대 참조, 현재 셀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참조하여 계산을 한다. 자, 실습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채워넣기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를 사용하여 계산을 한다. 자, 채워넣기 할 때 상대 참조를 사용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절대 참조. 절대 참조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참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설명을 볼게요. 달러 표시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고정시키면 채워넣기를 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세요. 다음 혼합참조. 혼합참조. 행 또는 열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면 고정된 행 또는 열은 절대 참조를 사용하게 되고 고정되지 않은 행 또는 열은 상대 참조를 사용하게 된다. 자, 지금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를 알아봤는데 실제적인 활용 방법은 엑셀 파일 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크시트 작업하기. 자, 시트가 뭐라고 그랬죠? 셀이 모여서 시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트가 3개 모이면 기본적으로 3개 이상 모이면은 하나의 통합 문서가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워크시트를 자유롭게 편집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삽입. 시트 탭의 단축 메뉴 또는 기본 메뉴의 삽입,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텅 비어있는 새로운 시트를 하나 삽입을 한다. 삭제. 시트 탭의 단축 메뉴 또는 기본 메뉴의 편집, 시트 삭제를 이용해서 삭제를 한다. 다음 이동 복사. 시트 탭의 단축 메뉴. 전부 다 시트 탭의 단축 메뉴를 이용하고 있죠. 또는 기본 메뉴의 편집, 시트 이동 복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 하는 방법은 잠시 뒤에. 자, 이번에는 시트에 관련된 몇 가지 옵션 사항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 통합 문서의 시트 수 정하기. 자, 요건 뭐냐면은 엑셀을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기본적으로 시트가 3개가 제공이 되죠. 자,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좌측 하단부에 보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표시되어 걸 볼 수 있죠. 기본값이 3개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작업량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엑셀을 열면은 10개로 하겠다, 뭐 7개로 하겠다, 5개로 하겠다,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메뉴가 도구에 옵션 클릭하고 일반 탭에 새 통합 문서의 시트 수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 워크시트의 이름 바꾸기. 자, 워크시트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어떤 그 작업한 거를 시트 4장에다 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이름을 바꿔놔야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자, 그 이름 바꾸는 방법. 시트 탭의 단축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선택하고 이름 바꿔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트 탭 더블 클릭 후 새로운 이름으로 입력. 자, 여기 미음이 빠졌네요. 시트 탭을 요거죠.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탭의 단축 메뉴에서 탭 색을 선택을 한다. 이거 이제 색깔이네요. 색깔. 시트 탭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자. 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시트 탭이 나와 있는데요. 시트 1, 2 또는 다른 이름이겠죠. 요 시트 탭의 색깔 한번 바꿔보자. 마찬가지로 시트 탭의 단축 메뉴에서 탭 색을 선택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색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태그 사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 승차 부분에 수식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로. 자, 복사를 하시고 밑에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자, 스마트 태그가 생겼죠. 그러면 어떤 옵션들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은, 자, 주변 서식에 맞추겠다. 주변에 서식이 있다면 거기 맞춘다는 얘기고, 값만 쓰겠다. 만약에 여기에 체크된다면은 4라고 찍혀야겠죠. 값 및 숫자 서식, 값도 복사를 하고 숫자 서식도 복사를 하고, 이것도 안 되죠. 값 및 원본 서식, 값하고 원본 서식하고 비교를 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본 열 너비 유지, 이거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서식만 붙여넣겠다, 또는 셀을 연결을 시켜버리겠다. 이러한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해야 되는 필요한 옵션에 체크를 하시면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놓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삽입을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스마트 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 하나를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열에 열 머리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열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스마트 태그가 나왔죠. 자, 내려보겠습니다.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자, 여기에는 옵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르면 안 되는데 눌러버렸어요. 다시 삽입 열. 자, 옵션이 왼쪽과 같은 서식을 적용하겠다, 오른쪽과 같은 서식을 적용하겠다, 서식 지우겠다, 3개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 서식을 지정을 해야겠습니까? 왼쪽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열의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서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오른쪽과 같은 서식이 적용되면서 열 하나가 삽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채우기 옵션에 대한 스마트 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일단 1을 넣을게요. 1을 넣고 나서 쭉 드래그를 합니다. 여기까지. 자,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스마트 태그가 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 복사. 현재 상태가 셀 복사 상태예요.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연속 데이터로 바꾸겠다, 서식만 채우겠다, 서식 없이 채우겠다. 자, 뭘 해야 됩니까? 연속 데이터를 채워 주셔야겠죠. 자, 요렇게 스마트 태그는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태그다. 자, 그럼 이 스마트 태그 중에서 마지막 오류 검사 스마트 태그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헛다운표 1 엔터 쳤습니다. 자, 지금 1이 뭐예요? 보이기는 숫자 형태인데 문자라는 얘기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스마트 태그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체크를 눌러주시면은 숫자로 변환을 할 것이냐, 이 오류에 대한 도움말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일부러 그랬다, 오류 무시할 것이냐, 수식 입력조에서 편집할 것이냐 누르면 위쪽으로 커서가 떨어지죠. 자, 그 다음 오류검사 옵션, 수식 분석 도구모음 표시할 것이냐. 자, 여기서는 그냥 오류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숫자 형태지만 문자로 입력하기 위해서 어포스트로피, 홑다운표를 하나 붙여 넣은 겁니다. 따라서 오류 무시를 눌러주면은 여기 오류 표시라고 조그맣게 녹색 화살표 같은 게 있었죠? 자, 그게 없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입력이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행, 열, 숨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숨기고자 하는 행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물론 2개 이상 된다면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측 단추를 눌러주시고 숨기기. 자, 그러면은 현재 8번하고 10번, 11번 행이 숨겨졌죠. 숨겨진 행, 자세히 보시면은 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행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열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 머리글 선택하고, 자, 이만큼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단추 숨기기. 자,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이 약간 굵죠? 여기에 열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숨겼던 행 또는 열을 다시 나타나게 할 때 숨기기 취소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숨겨져 있는 행은 선택이 안됩니다. 따라서 숨겨져 있는 행의 위 그리고 아래까지, 다음 우측 단추 숨기기 취소를 눌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열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G, H, I, J, K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나타내려면은 G하고 L 선택을 하시고 우측 단추 숨기기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숨기기 행열을 숨겼다가 보였다가 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참조에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습니다. 상대 참조는 계산에 참여하는 셀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고, 절대 참조는 한번 고정을 시켜 놓으면 항상 그 위치의 셀, 그 셀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혼합 참조는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가 혼합된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미 합계가 구해져 있는데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4분기 판매 1, 2, 3팀 합계를 구하려면 먼저 범위 잡으시고 자동 합계 단추 눌러주시면 바로 구해지겠죠. 자, 합계를 구하고 나서 셀을 클릭해보면은 계산에 참여한 셀이 B3, B4, B5번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워넣기를 하면은, 채워넣기는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값이 나타나 있는 셀의 바로 위에 셀, 그 위에 있는 셀을 더하고 있죠. 따라서 채워넣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위, 바로 위, 바로 위니까 C 3, 4, 5번을 자동으로 더한다는 얘기예요. 자, 눌러보면은 C 3번부터 5번까지 더하고 있죠. 여기는 D 3번부터 5번, 여기는 E 3번부터 5번입니다. 따라서 상대 참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셀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구하면은 바로 위에, 여기서 구하면은 위에, 여기서 구하면은 위에. 그럼 절대 참조는 고정을 시켜놓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요 뒷부분을 싹 지우시고, 요번에는 절대 참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찍고
절대 참조를 사용할 때는 달러 표시를 붙여 넣습니다. 현재 B3번 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B 앞에 달러를 붙이면은 B열이 고정이 되는 것이고 3 앞에 달러를 붙이면은 행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행과 열이 고정이 전부 다 시킬 때는 앞뒤로 다 붙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커서가 B3이라는 이름의 커서가 움직이고 있죠. 요런 상태에서 F4 키를 눌러봅니다. 누르면 자, B 앞에 달러, 3 앞에 달러 이러면은 행과 열이 모두 고정. 요렇게 하면 행만 고정, 열만 고정, 고정 안함. 자, F4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일단은 전부 다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B5 전부 다 고정. 그리고 엔터. 자, 여기서 합계 구하는 거는 제대로 나오죠. 왜냐면은 B3번부터 B5번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채워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B3, B5라는 게 절대값으로 고정, 절대 참조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워넣기를 해도 항상 이 위치에 있는 값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안 변했죠? 아까 상대 참조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C3번부터 5번이었고 D3번부터 5번이었고 E3번부터 5번이었는데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채워넣기를 해도 항상 B3, B5에 있는 값만 합계를 구합니다. 자, 요게 절대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혼합 참조는 절대 참조하고 혼합 참조가 절대 참조하고 상대 참조가 혼합된 거예요. 어떤 특정 셀은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거. 자, 간단한 예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배율이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치세요. 그래갖고 3배를 해준다. 근데 그 배율을 적용시킬 대상 값들이 여기 쭉 들어있어요. 자, 1000, 2000, 3000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배율을 곱한 값, 결과값이 여기 나온다고 치죠. 자, 이 결과값은 배율 곱하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셀의 값, 요거를 결과값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는 요거 곱하기 바로 앞에 셀, 엔터. 자, 그럼 3000이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채워넣기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채워넣기는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에 참여하는 셀이 이거하고 이거죠. 채워넣기 하면은 위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앞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앞에 위였죠? 따라서 여기서도 바로 앞에하고 바로 앞에 위에 여기 있는 값을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2000 곱하기 0이 되니까 0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바로 앞에하고 그 앞에 위에 여기 있는 값하고 곱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도 값이 없으니까 0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고정을 시키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따라서 최초의 식에서 D12번 셀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D12번 셀을 절대값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고정됐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요 D12번 셀은 고정이 됐고 나머지 F13, 14, 15번은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채워넣기를 하면은 얘네들은 하나씩 아래로 내려와서 계산이 될 거고 여기는 딱 고정이 될 거고. 자,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제대로 나왔죠? 자,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D12는 절대값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F는 여기서 바로 앞에 F13번이었죠? 채워넣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에 F14번으로 자동으로 내려왔죠. 따라서 이거 곱하기 이게 돼서 6000이 됩니다. 여기는 바로 앞에 그리고 D12번은 고정. 자, 이러한 것을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동시에 쓰였다고 해서.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워크시트 작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종이장을 말해요. 현재 종이장이 몇 장입니까? 하나, 둘, 세 장이에요. 자, 이 종이장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런 건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시트 탭에서 우측 단추 눌러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시면은, 자, 차트를 넣을 건지, MS 엑셀 4.0 매크로를 넣을 건지, 엑셀 5.0 다이얼로그를 넣을 건지, 자, 스프레드 시트를 넣을 건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워크시트를 삽입을 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4번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삭제하는 거는 우측 단추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삭제가 되죠. 자, 그 다음 이동 복사하기. 예를 들어서 시트 1, 요 시트를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단추 눌러주시고 이동 복사. 자, 이동 복사를 하시게 되면은 같은 통합 문서 셀참조.xls라는 파일 안에서 이동 복사도 가능하고, 내려보시면은 현재 열려져 있는 다른 엑셀 문서로도 이동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파일 내부에서 이동할 수도 있고, 일단은 자기 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트의 앞쪽으로 갈 거냐, 시트 1, 2, 3인데 현재 제가 선택한 시트가 시트 1이죠. 그러면 시트 끝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를 하셔야만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거고, 체크를 안 하면은 직접 이동을 합니다. 자, 복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은 시트 1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자동으로 여기 2번이라는 번호가 붙었죠. 시트 이름은 하나의 문서 내에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이동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이동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은 그냥 꾹 눌러서, 자기 지금 화살표 하나 앞으로 따라다니죠? 놓으시면은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 꾹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십시오. 자, 맨 끝에 딱 놓으면은 원본 그대로 있고 복사가 됩니다. 자,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새 통합문서가 열릴 때 기본적으로 시트가 3개입니다. 기본값이. 이 시트를 나는 항상 시트가 10개 이상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서가 열리자마자 시트가 10개 나타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옵션에 일반 탭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있네요. 새 통합문서의 시트수 3개로 되어있죠. 여기를 10개로 바꾸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만들자마자 시트가 10개가 되었죠. 간단하게 시트의 개수를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원상복귀 시켜야죠. 3개로.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워크시트 이름을 바꿔야죠. 자, 이게 뭡니까? 부서별 판매 현황이잖아요. 우측 단추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 판매 현황이라고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 말고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어있는 시트. 자, 그 다음 요거는 판매 현황 복사 시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우측 단추 탭 색 선택, 원하는 색깔 선택하고 확인. 자, 선택되어 있을 때는 색이 안 나와요. 다른 시트에 가면은 색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컬러풀한 시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뭐 이 정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시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